오전장에 강세 종목들을 계속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제 양지사라든지 뭐 엠노도 장중에 좀 계속 보고 있었고, 이제 퍼스텍 그리고 또 이제 튀다가 아침에 좀 밀렸던 것들은 뭐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쪽에 보고 있는 건데, 잘 가는 종목과 이제 위로 열려 있는 종목들, 일봉하고 시가 위치 출발한 후에 이제 검색식이나 혹은 이제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체크를 할 건데, 시가 위치나 일봉이 들어오고 이제 수급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빵 하고 튄단 말이에요. 빵 하고 튀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할 건데, 위로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구간,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엠로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21선을 타고 가는 형태였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고가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밀리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고가를 그을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나왔던 이제 고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졌죠. 낮아지는 걸 선을 쭉 그으면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다음번에 위로 올라오고, 이평선이 아래로 깔려 있는 상태가 되면 이 구간부터는 이제 위로 열려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가장 이게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위로 열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는, 양지사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가 보기를 위에 이제 계속적으로 밀리다가 추세선을 계속 저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추세선을 돌파하면 좋은 모습이다. 오늘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까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사실 일찍 매도를 좀 많이 해버린 게 좀 아쉽기도 한 부분인데, 어찌됐든 지금 추세선을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다가 이제 추세를 돌파하는 형태, 좀 전에 설명했던 거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고가가 만들어지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도 고가가 만들어졌죠. 고가에서 만들어지는 자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고가에서 저항을 받는 자리예요. 이 고가를 이제 보이잖아요. 이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가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서 그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위로 올라오는 자리가 됐을 때부터는 위로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간단하죠? 열려 있는 거를 가장 쉽게 판단하는 부분들은 이제 고가 추세선을 그었을 때 그 추세선 위로 올라오고,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역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이었다가 뭐 중장기 이평선이 하락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에 나오는 자리에서는 계속 걸리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위로 올려치게 되면 위로는 열려 있는 자리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 열려 있는 구간이 있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최근 방송들 보면은 관심 있는 종목들, 퍼스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냐, 이제 위로 열려 있는 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볼 수 있지만, 고가에서 여기서는 이제 고가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위에 안 나오잖아요. 위로 못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또 고가를 그어 놓고면 여기서는 열리고 또 여기서는 또 열리는 자리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일봉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는 열려 있냐, 열려 있는 건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열려 있는 거잖아요. 위로 한 번씩 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다가 이걸 뚫고 올라가는 구간부터가 되니까 이제 박스권의 레벨업.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양지사나 단기적으로 보는 엠리로 같은 경우는 고가 추세선을 그어서 이제 위로 열리는 것들, 이거 같은 경우는 박스권 레벨업이기 때문에 박스권이 이렇게 잡히죠. 그러면 이 박스만큼 더 갈 수 있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까지 일단 열려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구간을 가지고 열려 있는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내거나 그런 위치가 좋은 일봉의 위치라고 보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전장의 강세 종목을 한번 체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커트 자리라고 하는 건 어쨌든 리스크 관리 자리가 되겠죠. 열려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다시 내려오거나 빠져버리면 돌파하는 부분들이 깨지는 자리가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해가지고 다시 자리를 노리는 어떤 기간성 소요라든지 패턴이 다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간이 더 필요하든지, 아니면 돌파 실패하고 다시 밀려서 깨져 내려온다. 돌파를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 부분. 그래서 간단한 컨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닫혀있지만 않은 구간까지는 리스크가 관리를 안 해도 되지만, 그러면 좀 길게 빠지거나 기간적으로 소요가 많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수급 들어왔으니까 단기적으로 볼 거였는데, 그래서 간단한 컨 리스크 자리 위치,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치상으로 이제 돌파를 하거나 뭐 익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익 나시는 부분들에서 각자 위치상으로 보면 되는데, 이제 매매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생각해야 돼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심리라는 것도 다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 성향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단타라고 하는 개념, 일봉 위치가 좋은 자리에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굉장히 강세가 됐어요. 그 강세가 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오전장 뭐 4%, 5% 혹은 10% 이내에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막 상 부근까지 가고 상한가 가버리고 이래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수급이 들어와도 그렇게 팔지도 못하게 올라가서 상을 쳐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종목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홀딩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최근에 이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만약 수익을 냈다면 크게 배팅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배팅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사실 이번 시장에는 좀 많긴 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올라간, 그게 아니고서야 기다려가지고 내가 뭐 테마 순환이나 이쪽 테마가 계속 갈 것 같다, 뭐 그래서 EV 첨단 소재라든지 뭐 RF 세미 같은 걸 매수해서 기다렸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전장 뭐 단타라든지 오전장 수급 종목을 보는 거고, 단기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추세 관점이랑은 달라요. 단기적 관점은 내가 들어갔다가 빠지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고 해가지고 내가 손실 구간이 나는데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한 번 사고 밑에서 한번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한두 번 딱 사고 손절을 잡겠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잡는 거지만, 일단 내가 사고자 하는 양이 사져 있는 상태라면 내 매수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매수가 밑으로 빠지는 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손실을 안 내는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베스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손절가가 가장 좋은 단가라는 건 사실 손절가가 매수가가 되는 게 제일 좋죠. 사실상으로 근데 이건 정말 실제로 해보면은 이론상이나 가능한 건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어차피 손절가가 깨지는 걸 지켜봐야 되는 만큼에 대한 수수료도 있는 데다가 깨지는 순간에 어떤 이탈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생기는 슬리피지, 그리고 또 여기까지 안 밀리고 올라갈 것 같아서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첫 매수가 약간 높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자리에서 생기는 어떤 갭, 이 정도가 한번 거래에 형성될 수 있는 손실 부분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접근 방법은 그러니까 가장 기초 부분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5일선,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 빨간 선 자리 가격은 제가 볼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1분봉으로 볼게요. 양은 차트를 원래 제가 많이 보고 하긴 하는데, 양은 차트는 선 자체를 다 공개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분 차트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주황색 선이 이제 5선이에요. 1분봉의 5선이 되고, 그 5선에서 살짝 밀리는 자리의 어떤 빨간 선 정도까지가 일단 마지노선을 보기 때문에, 만약 여기랑 잡는 관점에서 보는 건데, 안 닿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 5선 가지고만 관리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봐야 되고, 혹은 만약 내가 한 종목을 단타를 칠 때 뭐 1,000만원씩 가지고 내가 단타를 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만약 뭐 400, 600이 뭐 300, 700, 뭐 500, 500 뭐 각자의 좋아하는 방식대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내가 1,000만원을 한번 사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3%에서 5% 손절을 하겠다, 뭐 아니면 5%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50만원이 손실이 되는 거죠. 50만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5%가 플러스가 되면, 이렇게 내가 1,000만원을 사겠다고 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데 1,000만원을 꼭 다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선물 같은 경우 매매했을 때는 계약당이기 때문에 한 개 딱 사가지고 난 한 개만 기준으로 해, 혹은 두 개만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폭이나 틱이라는 게 손실과 수익이 항상 일정해요. 이만큼 내가 10포인트 먹으면 한 계약이 얼마, 10포인트 떨리면 한 계약이 얼마, 이렇게 되는데, 주식은 어떤 건 10주만 잡힐 때도 있고, 내가 주문을 어떻게 넣다 보니까 가격대가 달라질 수도 있고, 가격대 되게 너무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 또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양각색으로 많이 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가격대가 1,000만원 딱 살려고 하는데 정말로 한 120만원짜리 주식이나 130만원짜리 매수로 주식을 산다고 하면 1,000만원이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천편일률적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이거는 기초적인 내용 부분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되시거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잡았다가 이게 고가를 갱신해 버리면 여기서 못 산 부분을 더 사는 거죠. 고가 실패하거나 내 첫 매수가 깨지면 이제 커트를 한다든지, 여기서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했던 부분들을 여기 빨간 선까지라고 해서 여기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또 기다렸다가 빨간 선 오면은 이거 하나는 좀 한번 배팅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빠지는 건데, 결국에 나는 이게 단가 생각 때문에 여기서 더 사게 되면은 얘는 거의 2,000만원이 사게 되고, 그렇지만 지금 빠지는 거를 나는 2,000만원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고, 일단은 여기와 이 빨간
선, 커트는 결국 이 얇은 빨간 선이 깨지는 자리 정도를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 제가 가격을 좀 말씀드렸던 거는 5일선과 이제 빨간 선 구간에서는 뭐 나눠 산다 깨졌을 때, 혹은 여기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만약 하고 또 밀렸는데 여기서 만약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가격대가 있겠죠. 이 가격대가 깨지는 부분들이 커트를 할 자격되지만, 이제 그렇다면 이럴 때는 바로 직전에 한번 눌렸던 자리에 가격대를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 게 내가 대응하기가 더 쉽습니다. 간단한 컨 리스크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각자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분할하는 부분들은 다르기 때문에, 아래 이제 빨간 선 부근에 있는 눌림의 자리라든지, 이게 눌림의 자리라는 거는 사실 여기 한번 올려쳤다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던 자리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리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또 다시 퍼스텍은 좀 흐를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양지사 같은 경우 같은 거는 이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21,000원대 뭐 이 정도 자리였을 거예요. 보자라고 얘기했을 때가 뭐 이 정도 자리라면 여기 매수를 해가지고 보는 거고, 이건 순간적으로 뭐 튀었다가 빠졌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럴 때 좀 팔 수도 있는 거고, 양지다가 지금 이제 상한가로 구분이 됐네요. 움직임이 됐고, 여기서 이제 빨간선 기준으로 홀딩한다든지 혹은 5선 기준으로 홀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게 얼마에 팔겠다, 물론 기준점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분차트로 보면은 저항권이라고 해서 그때 22,000원대가 돌파하냐 마느냐, 여기서 이제 패턴이 나오거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 자리가 있겠고, 고가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 고점들이 어쨌든 저항 구간이 되는 거니까 그 구간들의 저항대로 보고 이제 목표가를 삼으면 되겠죠. 오늘 지금 27,000원에 상한가가 들어간 상태고, 이 구간은 또 여기서부터는 좀 걸리는 자리예요. 쉽게 여기서 말린 상태에서 한 번도 안 푼다면 어쨌든 이 중요한 구간에서 버텨내고 물량이 있다는 소리니까 더 위로 좀 갈 수 있다는 소리고, 여기서는 사실 좀 자꾸 풀릴 수도 있는 자리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빨간선 얇은선 이탈 시에 이제 바로 직전 저가 이탈할 때는 이제 정리하는 걸로,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오전장에 검색식이나 아니면 반종 중에서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여기다 정해 놓으면, 위쪽에나 혹시 아래쪽이나 이제 막 양봉 길거나 큰 것들은 그날 좀 튀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부분들로 접근할 수 있지만 좀 지켜볼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 올려놓을 건데, 그거는 일단 오전장 방송에서는 중요하게 진행할 부분들은 아니라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오전장에 제가 강세 종목이라서 올려드리면 처음 하시거나 단타를 안 하시거나 혹은 제 회원분 중에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연습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기준점으로 놓고 뭐 소액부터 해보시면 손실이 나더라도 그냥 점심값 날렸다라는 정도로 시작을 하시면 방송이나 우리가 종목을 보는데 좀 더 가볍고 또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전장 강세 종목들을 거래하거나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